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학과 정보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 핫라인 학과 선택 진행을 맡은 정유빈입니다. 네, 여러분은 모두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 학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원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궁금하시죠?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 에너지공학과입니다. 먼저 대학 입시 전문가이자 EBS 진로진학을 담당하고 계신 윤윤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학의 학과에 관한 고민을 깔끔하고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윤윤구입니다. 네, 조금 전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가 에너지공학과입니다. 어떤 학과인지 선생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막 공격적으로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그럼요. 오늘은 에너지공학과이기 때문에요. 에너지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네요. 어쨌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공학과는요, 기본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에너지의 저장이나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요.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하는 학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명쾌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에너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과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에너지하고요, 또 새롭게 개발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에너지라는 게요, 우리 일상생활과 굉장히 연관이 깊잖아요. 뭐 열, 소리, 빛이라든지 우리를 사실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학과가 굉장히 많이 개설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과들이 있나요? 네, 에너지와 관련된 학과들은 다양한 종류가 개설되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에너지관리학과 내지는 에너지 시스템공학과 그리고 에너지자원공학과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요. 더불어서 좀 세부적인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신재생에너지 내지는 뭐 수소에너지 또는 뭐 바이오에너지 뭐 태양광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학과들이 개설되어 있고요. 근래에는 조금 더 주목받는 게 에너지 그리드학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에너지와 관련된 학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군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몇 개의 학과만 좀 고르셔서 특징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에너지 자원공학과 같은 경우는요,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거나 탐사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실무들을 다루는 학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래에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그리드 학과는 스마트 그리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기존의 전력망에다가 새롭게 발전하는 정보 기술을 결합한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력 공급자와 전력 수요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정보를 교환하도록 만들어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를 만들어내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이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어려운 설명이죠. 네.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주변의 밝기에 따라서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가로등을 생각해 보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 와, 그런 가로등이 있나요? 꺼졌다 켜졌다 하는? 네, 올해 9월 말에 창원시에 실제로 설치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최적의 효율을 가지는 전력망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에너지 분야 또한 현 시대에 맞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에너지 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야들의 발전 가능성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한라인에서 소개하고 있는 학과들이 대부분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학과들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이 학과에도 역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세계적인 환경 문제가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중요성은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녹색 산업들이 우리 사회의 성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에너지 공학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한 반짝반짝. 발전 전망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에너지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막 빨리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공학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양대학교를 찾았습니다. in this simple that FCC 에너지 공학과의 수업이 한창인데요. The categories here. So when if you come up with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신설된 학과인 만큼 대부분의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Any compound will have then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미래의 그 시대는 융합형 그런 인재들, 그래서 하나의 소재로서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기보다도 융합해서, 그러니까 소재에서도 그 금속과 세라믹이 그 고분자랑 융합해서 나오는 그런 분야가 우리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소재라고 저희들이 이제 봤습니다. 그런 소재를 가지고 또 에너지 분야에 접목해서 연구하는 쪽이 앞으로 신선장 동력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런 쪽에 저희들 학과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학부 실험실. 하얀 가운 차림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험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실험 전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꼼꼼히 체크하는 모습입니다. 태양전지와 관련된 실험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학부생들이 만든 태양전지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지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다양한 에너지 기술과 설계를 익히기 위해 전문화된 실험 교육을 진행하는 에너지 공학과. 실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진지해 보입니다. 공부를 해야 될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리나 화학, 수학 이런 걸 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장학금을 준 학과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전체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라서 성적 따기도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렵고,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에너지공학과는 30명의 소수과이기 때문에 그 보다 교수님들이랑 좀 더 가깝게 대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연구실이 있어서 인턴 생활이나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연구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그런 거에 장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은 이제 다음 주에 경진대회를 수업이 나가는데 모두 끝난 후 적정기술 연구회 학생들이 창의 설계 경진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적정기술은 낙후된 지역이나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여 만든 기술을 말합니다. 만들어주지만 중금속과 같은 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서 적정 기술을 연구하는 동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기 3세계 국가 같은 아프리카 같은 국가에는 안전한 식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식수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걸러서 마실 수 있는 이런 장치나 기구 같은 거를 주로 연구하고 또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런 동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 담겨있는 병 끝에 붙어있는 이것이 적정기술 연구회에서 만든 정수 필터인데요. 이 정수 필터만 있으면 오염된 물도 순식간에 맑은 물로 정수가 됩니다. 학생들은 적정기술을 활용한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국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따뜻한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특히 다른 공대들에 비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를 배우는 곳이라서 단순히 학부만 마치고서는
더더욱 다른 과보다 더 그 전공을 살리기가 힘든 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공부를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해서 더 공부를 할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 이과에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에너지라는 넓은 분야 중에서 특히나 이제 태양전지라든지 혹은 배터리,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에너지 소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소자를 구성하는 소재, 고분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나노 소재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재를 다루고 공정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으로 미래의 에너지를 책임질 에너지공학과 학생들. 꿈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에너지 기술 발전에 공헌할 전문가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네, 영상 잘 봤는데요. 저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그 필터를 이용해서 물을 정화시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저런 필터만 있으면 세계 어디에 가서라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의 재능 나눔, 기부, 봉사 현장까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그 학생들이 사용한 필터가 그냥 일반적인 그 정수 필터가 아니고요. 연료전지를 활용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분리막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필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활용까지 해낸 아주 훌륭한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과 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면서요. 이 에너지공학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었는데요. 궁금한 사항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직접 에너지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만나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뿅 하고 학생이 요정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4학년 박예희입니다. 2013년엔 에너지공학과 회장을 했었고 2014년엔 입학처 소속 전공알림단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오, 자기 PR 능력이 탁월한 학생인데요? 네, 저희가 더 많은 것들을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희 학생이 오기 전에요. 저희가 에너지공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예희 학생이 보기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이잖아요. 에너지공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바라보는 에너지공학과는요.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란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냥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한다 하면 조금 막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직면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 에너지 분야에 대한 어떤 애정과 책임감이 확 와닿는데요? 맞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신재생에너지나 이산화탄소 감축, 또 에너지 저장 등을 연구하는 학과로 그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우는 학과이며 또 에너지 기술 정책이라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희 학생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요. 어떤 학과인지 좀 딱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예희 학생은 에너지공학과에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 모의 지원을 하면서 우연하게 알게 됐는데요. 이름이 좀 특이해서 집에 가서 검색을 해봤는데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었고 또 봉사활동을 좋아하는 저로서 이 공학이 직접적으로 사회공헌에 이용이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화학공학과로 진학을 생각했었는데 더불어 이제 국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후 변화랑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 멋집니다. 조금 더 찾아보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꿈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진학 전에는 이 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또 막상 진학해보니까 생각했던 것이랑은 어떤 것들이 달랐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엔 막연히 에너지 고갈 문제만 생각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만 공부하는 학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화학공학과랑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현실은 굉장히 달랐어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그 에너지 고갈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감축 자체에 좀 더 목적을 둬야 했고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땅이 좁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학과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나 아니면은 핸드폰의 리튬 배터리 등을 공부를 하는 학과로 이제 에너지공학과에서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를 직접 배우면서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막연히 생각해보는 것보다는요, 공부하면서 이렇게 체험을 직접 하면서 알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은 이 학과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1학년 때는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기초 소양 과목으로 말과 이제 글쓰기를 배우는 말과 글, 또 영어 발표를 배우는 기초학술 영어랑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를 배웁니다. 또 공대생이 무조건 들어야 되는 미분적분학, 일반화학, 일반물리학,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때부터 전공이 시작되는데요. 보통 화학공학과랑 커리큘럼이 비슷해서 우리과에서도 화학공학과 전공을 듣기도 하고 화학공학과에서도 우리과 전공을 듣기도 해요. 그래서 물리화학, 재료과학, 유기화학 등등을 배우면서 전문 공부를 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또 다시 쌓습니다. 근데 이때 1학년 때랑 2학년 때랑 굉장히 난이도 차이가 커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1학년 과목만 해도 좀 이해가 됐었는데 2학년 과목부터는 영 어려워지는데 전공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인성이나 아니면 기초과정 부분의 교양 부분을 좀 많이 다루고요. 2학년, 특히 2학년 올라가면서 이 공학 전공 분야로 확 몰입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공대에서는요, 3학년이 되게 큰 고비를 맞거든요. 공부하다가 내 길인가 아닌가 막 이렇게 하는데 한양대 에너지공학과는 2학년 때 그런 고비를 좀 겪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고비가 좀 일찍 찾아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2학년 고비가 살짝 지난 3학년 좀 쉬워질까요? 3학년 때는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 이제 3학년 때는 2학년 때 과목의 연장선으로 좀 더 심화된 과목을 배웁니다. 고분자나 재료, 물성, 연력학, 반응공학, 전달현상 등 2학년 때 과목과 연계돼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실험 수업도 함께 합니다. 4학년 때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4학년 때는 3년간의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학과의 정체성에 맞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직접 연구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수업을 하시는데요. 나노나 태양전지, 2차 전지, 연료전지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으로 지내셨던 교수님께서 국제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업도 병행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학생 이야기를 들으니까 1, 2, 3, 4학년을 다닌 느낌이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에너지공학과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학과랑 비슷하지만 특히 저는 훌륭한 교수님들에게 공부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실제로 현재 유명한 과학 저술지에 논문을 많이 기재할 만큼 굉장히 유능한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공부를 배우고 또 교수님들께서도 많은 회사와 연계를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세요. 또 국가사업과도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 또 4년 전액 장학금이라는 굉장히 큰 혜택도 있습니다. 네,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4년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같은 경우는요, 2011년도에 다이아몬드 전략학과로 선정이 됐고요. 2014년도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 월드 클래스 디파트먼트의 한양대학교 60여 개의 학과 중에서 최초로 선정이 되어서요,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막 몰려가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매력이 막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예의 학생의 동기들, 선후배들 이렇게 있겠죠. 이 친구들은 졸업 이후에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목표, 그리고 고민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거의 70%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연구 분야나 아니면 원하는 교수님께 얼마나 더 배울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목표인 친구들도 있고 또 국가연구원, 대기업 연구원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제품 회사나 반도체 회사,
전지회사 등에 취업을 하고요. 또는 기술고시나 변리사 등을 준비하는 등 대부분의 공대생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또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 선생님께서 조금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장 일반적인 진출 분야는 에너지 공학 기술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너지 소재라든지 석유화학이나 정유나 정밀화학 같은 기업체에 취직을 해서 연구 분야로 들어가서 신재생 에너지나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저장과 변환과 관련된 연구들을 주로 하게 될 거고요. 혹은 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같이 정부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투자하고 출연한 어떤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개발직, 그래서 결국 에너지공학 기술자로서 활동하는 영역이 가장 일반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고급 공무원 정도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기술 정책 전문가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세 번째로는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한다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가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상대로 역시 진출 분야가 다양하게 있네요. 왠지요, 선생님, 그 관련된 자격증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때요? 가장 일반적인 자격증은요, 화공기사 자격증이 될 거고요. 더불어서 조금 더 나간다면 에너지 관리사 내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기사 같은 자격증들이 이제 관련 분야에 있습니다. 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희 학생은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금 현실적인 대답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부만 졸업을 하면 연구원으로 가기 힘들어서 직무 선택에 조금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그에 관련된 전공 지식이나 이런 면접 등 준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4학년이라서 그런지 취업과 관련된 고민을 토로하니까 왠지 마음이 더 가는 게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렇다면 취업을 준비하면서 막막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2010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선배가 많이 없는 게 굉장히 큰 흠이에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또 분야가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완전히 전공을 못 살리는 것도 조금 힘든 점입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신생학과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자세히 이야기를 들려줄 선배가 없다는 부분도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취업을 했을 때 가장 기대되는 점은 어떤 게 있나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진학할 때 가장 좋았던 게 원하는 공부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아마 취업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원하는 것으로 계속 평생 동안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좋아하는 일로 딱 첫 월급을 받을 때 그 설렘. 네, 예희 학생 금방 이룰 수 있을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희 학생처럼 에너지공학과를 꿈꾸는 예비 후배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아예 손을 놓았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수학이랑 과학만 잘해도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영어를 공부를 안 했는데, 막상 대학을 와보니 현실은 달랐어요. 네. 일단 전공 서적이 다 영어로 되어 있었고, 또 취업을 할 때 영어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며, 또 논문을 쓸 때도 영어로 써야 되고, 그리고 학회를 가더라도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 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를 꾸준히 계속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영어 너무 잘해서 그냥 바로 딱 할 때 영어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고, 또 전공 서적도 한글판을 사야 돼가지고 돈도 되게 많이 빼졌었어요. 네, 매우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네, 이거 뭐 가슴이 짠한데요. 네, 영어 때문에 힘들었어요. 여기 토닥토닥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어라는 게 정말 대학 가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공 서적부터 해서 예희 학생의 현실적인 조언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그 밖에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에너지공학 자체가 화학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화학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전공을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 에너지공학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분야로 전기나 전자,
재료 등 다양한 학과가 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오셔서 에너지 공학에 대한 심도 있는 학문을 하고 싶다면 대학원까지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또 화학공학이나 신소재공학, 전기공학 등 다른 학과가 어떤지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조언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공학과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도 조언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조언 살짝 부탁드릴게요. 우리 한라인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학입니다. 에너지 공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학, 물리, 화학. 근데 이제 에너지 공학이기 때문에 물리보다는 화학에 좀 더 방점이 찍히긴 하지만 그런 분야를 매우 좋아하는 학생이어야지 이 공부가 되게 재밌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직이 되게 많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연구실에 앉아서 끊임없이 개발하기 위해서 끈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끈기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런 것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하려고 하는 창의성, 이런 것들을 가진 학생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멋진 말씀입니다. 끈기 그리고 창의성,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오늘은요 에너지 공학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에너지를 절약하자라고 하면은 뭐 의무적이라기보다는 선택적인 것처럼 많이 느껴왔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에너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